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요즘 중국 증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가 아주 급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댓글에서나 카페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의견이 양분되더라고요. 지금 중국 증시가 고점이니까 너무 가열됐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시작될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한쪽의 의견에서는 계속 침체하던 중국 증시가 드디어 불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시작일까, 고점일까? 이거에 대하여 한번 큰 그림, 빅피처가 필요하죠. 이걸 갖고 한번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갖고 움직임을 보고 이 움직임을 통해서 과거 차트에서 한번 주가 예측 공식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걸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나 화끈한 주가 지수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2020년 7월 달에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과거에 보기 힘든 이런 아주 급등 장세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상투인지 아니면 이게 새로운 상승의 시장인지 굉장히 헷갈리죠. 한번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한번 월봉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니까 이런 큰 장대 형봉이 나왔었네요. 월봉을 한번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2014년도 부근에 아주 상해 종합주가지가 이렇게 폭등을 하다가 또 아주 2015년도 하반기 이 부분에는 아주 폭락을 해갖고 아주 거의 깡통 가까이 된 적이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네요. 이 정도로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화끈합니다. 한번 좀 더 과거 차트로 가볼까요? 거의 2006년도 7년도 이때는 엄청났었네요. 이때 주가 지수가 한 1000포인트가 그러니까 2005년도에 한 1000포인트 정도 했었네요. 이게 2007년도에 얼마까지 올라갔나 하면 최고치가 거의 5,954, 6,000포인트. 거의 종합주가 지수가 아주 6배 이렇게 폭등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폭등한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또 어마어마한 대폭락을 한 시기가 있었죠. 2008년도네요. 아주 이거 아주 대폭락이네. 이 6,000포인트가 단 1년 사이 2,000포인트. 종합주가 지수가 이 3분의 1 토막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중국 주식이나 주식을 투자를 안 해서 모르는데 이때 언론 보도로 봤을 때 제 기억에는 중국 펀드 깡통 찼다. 중국 펀드 반토막이다. 이런 주가가 막 나온 적이 있었죠. 이걸 이렇게 보니까 좀 실감이 안 날지도 한번 좁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국 주가가 이게 일봉이 아니고 월봉입니다. 지금 2020년 7월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약간 올랐습니다. 아까 상해 에이즈 기반한 후방통이 2014년이 이때 오르고 이때 아주 급등 줬었죠. 이리다 또 한번 텐설이 이렇게 맞은 적이 있죠. 그리고 2017년도에도 주가가 이렇게 좋았다가 미중 무역 갈등 이걸로 또 아주 2018년 이렇게 된설이 맞았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좀 전에 소개드린 2006년도에 이렇게 폭등했다가 이렇게 폭락한 아주 정말 너무 화끈한 것이 상해 주가 지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현재가 도대체 이 상승 초입에
이때쯤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이 마지막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죠. 한번 이걸 갖고 그 예측하는 공식을 갖고 그 월봉과 주봉으로 오늘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 모든 이 공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차트가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미국 시장에서 그 상해 A주, 상해 CSI 300 1배 레버리지가 ASHR입니다. 이걸 갖고 제가 뭐 월봉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주는 것이 그 앞에 아까 2005년 데이터 넣고 2014년부터 그 2020년까지 이렇게 월봉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갖고 한번 주가 예측 공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주가 예측 공식에서 결국은 그 점수가 그 플러스 4점이 될 때가 이제 급상승이 되며 레버리지 ETF로 공략을 합니다. 플러스 1점에서 2점, 3점이 나오면 완만 상승을 간주하고 이것도 레버리지 ETF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 다음 점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면 완맛 하락으로 보고 인버스 ETF로 대응합니다. 마이너스 4가 나오면 급하락에 대해서 인버스 ETF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점수를 하는 기초 지표를 갖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빅픽처인 만큼 월봉과 주봉으로만 보겠습니다. 아까 중국이라면 뭐 ASHR 이게 기준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월 양봉이면 플러스 1점을 주고요. 월봉에서 음봉이 나왔다. 이런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 다음에 월봉에서 하이 캔들이면 플러스 1점이 나오고 로우 캔들이면 마이너스 1점을 줍니다. 주봉에서 전환선이 상승을 하면 그 플러스 1점을 주고 전환선이 하락을 하면 마이너스 1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상해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그 궤도국은 이머징 마켓이라 불리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화 가치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걸 감안해서 통화 가치 위안화의 월간이 양봉이면 플러스 1점을 주고 위안화가 만약 음봉이다 이러면 마이너스 1점을 줬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차감을 해서 아까 점수별로 플러스가 나오면 레버리지 ETF, 마이너스가 나오면 인버스 ETF를 갖고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다 알겠는데 뭐 전환선이 모르시는 분은 이제 최근 9개 봉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중간값을 이야기합니다. 뭐 나머지는 다 쉬운데 월 하이 캔들, 월 로우 캔들이 굉장히 뭐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글로벌 ETF TV에서는 월 하이 캔들, 월 로우 캔들에서 이미 초기에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글로벌 ETF TV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매매 기법에 관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했었는데 뭐 이건 제가 그 여러 가지 차트에서 공부한 것을 갖고 나타냅니다. 근데 너무 아주 초기에 올렸던 월 하이 캔들, 로우 캔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여기서는 안 나타나요. 그러면 재생 목록에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여기 매매 기법을 이렇게 털어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초기에 올린 거기 때문에 아마 앞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때 올렸네요. 매매 기법 하이 캔들, 로우 캔들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매 기법 하이 캔들, 로우 캔들에 대하여 이렇게 강상한 것입니다. 이걸 갖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이 캔들과 로우 캔들 계산한 것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여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신 분은 이해가 가시고 한번 공부하신 분은 제가 설명드려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상세한 내용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캔들은 양봉, 주가가 직전 양봉 몸통합계의 저점보다 위에 있고 주가가 직전 음봉 몸통합계의 고점보다 위에 있고 주가가 기준이평선 여기서 월봉에서는 6개월선이다. 주가가 6개월선보다 위에 있다.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세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하이캔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이캔들 조건은 주가가 너무 폭락하면 투자 심리도가 25% 미만이 됩니다. 여기에서 양봉이 나왔을 때 또 이제 하이캔들로 간주합니다. 로우 캔들은 아까 공식이 똑같습니다. 주가가 월 양봉 또는 주가가 직전 양봉 몸통합계의 저점보다 위에 있고 주가가 직전 음봉 몸통합계의 고점보다 위에 있고 주가가 기준이평선인 6개월선 위에 있다는 것 중에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한 개 정도를 만족하거나 네 가지 하나도 만족 못할 때는 로우 캔들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제 주가가 너무 폭등해서 투자 심리도가 월봉에서 75% 이상이 되는 상태에서 음봉이 될 경우에 이 경우에도 로우 캔들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이게 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하이 캔들, 로우 캔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주 손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죠. 먼저 같은 색깔의 봉을 갖고 이렇게 세 개를 갖고 한번 이렇게 색칠을 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양봉으로 색칠됐네요. 여기서는 이제 음봉을 갖고 이제 이렇게 색칠을 해서 이렇게 한 개의 봉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양봉을 갖고 이건 한 개, 양봉이 한 개였네요. 한 개를 갖고 또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 주가가 이제 현재 주가가 여기 있다. 요 시점에서 한번 이게 하이 캔들인지 로우 캔들인지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주가가 양봉이네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 6개월선이 여기 파란색 선입니다. 이 현재 주가가 6개월선 위에 있네요. 이것도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직전 음봉 몽땅의 고점이 여기죠. 여기보다 현재 주가가 아래에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1입니다. 현재 주가가 직전 양봉 몽땅의 저점은 여기네요. 여기보다도 아래에 있네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월 하이 캔들도 아니고 월 로우 캔들도 아닌 중립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플러스 1이 나왔다면 하이 캔들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었다면 로우 캔들이 되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아까 월 양봉, 월 음봉, 월 하이 캔들, 주 전환선, 그 다음에 통화는 위안화가 양봉, 이걸 갖고 미국 시장이 뭘 갖고 계산을 했나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ASHR, 중국 CSI 300 1배 레버리지,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죠. 요거 이 월봉입니다. 요걸 갖고 월 양봉인가 하이 캔들인가를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주봉에서 요 연두색 선이 주봉이죠. 요 때까지는 전환선이 하락을 하다가 요날 이후로부터 선이 이렇게 상승했나요? 요 연두색 전환선의 움직임을 갖고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를 나타내는 ETF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를 나타내는 CYV 의 월봉 차트입니다. 달러 대 위안화 가치죠. 이걸 월 양봉, 월 음봉을 갖고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한번 ASHR 갖고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달입니다. 월 양봉이었죠. 플러스 1점입니다. 월 하이 캔들이네요. 여기 직전 음봉의 몸통합계의 고점이 여기고 직전
양봉 몽통학회의 저점은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양봉이고 6개월선이 있는 월 하이 캔들이죠. 그 다음에 주봉에서 연두색 전환선이 상승했네요. 그리고 CYB 통화가치 월봉이 양봉입니다. 이걸 갖고 2020년 7월에 월 양봉, 월 하이 캔들, 주 전환선 월 양봉,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2020년 7월 달은 급상승. 당연히 레버리지 ETF로 이렇게 공략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예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주 제가 2014년 1월부터 그 2020년 7월까지 거의 한 6, 7년에 가까운 것을 갖고 월봉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된 한번 월을 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2015년 6월 달에 그 주가가 아마 이때 폭등을 하다가 그 아마 폭락을 시작한 이 시점에서 인버스를 쏘라고 했습니다. 제가 매매한 주가 예측 공식에 의하면 한번 요걸 갖고 2015년 6월 달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5년 6월 달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인버스를 쓰라는 주가 예측 공식이 나왔습니다. 정말 대박이었죠. 이렇게 폭등하다가 이렇게 폭락을 실행할 때 인버스를 쓰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 첫 번째로 월 음봉이죠. 두 번째로 요게 월 로우 캔들입니다. 아까 로우 캔들 공식에서 그 투자 심리도가 70% 이상 굉장히 가열권에서 음봉이 나오면 그 로우 캔들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월 로우 캔들입니다. 여기 아주 맥점이 있죠. 예, 월 로우 캔들이고 월 음봉의 월 로우 캔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봉에 봐보겠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그 주봉의 월 전환선, 요 연두색 전환선이 여기 보면 막 꺾이기 시작하고 있네요. 이렇게 요 부분이죠. 이렇게 주봉의 전환선이 막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치도 봐보겠습니다. 2015년 6월 달에 통화가치가 월 양봉이었네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달에 요때죠. 한번 요걸 엑셀로 이렇게 표기를 해 보았습니다. 월 음봉이었고 월 로우 캔들이었고 그 다음에 주 전환선이 하락했죠. 그 다음에 통화가치는 월 양봉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감을 했더니 완만 하락이 돼서 인버스를 갖고 이렇게 써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상당히 그 2014년 4월부터 그 2020년 7월까지 거의 한 6, 7년에 가까운 이런 데이터를 갖고 막 수집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 주가 예측 공식이 상당한 거시적 관점에서 잘 맞다는 것을 갖고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 예측 공식을 한번 급상승, 완만 상승, 완만 하락, 급하락 이 구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상승 기간을 갖고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급상승 기간은 아까 월 양봉, 월 하이 캔들, 그 다음에 주봉에서 전환선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통화가치도 월 양봉인 모두일 때 이렇게 급상승 구간을 갖고 연두색 원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2020년 7월 달도 급상승 기간이네요. 폭등을 예고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미 이건 결론이 나왔네요. 고점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급상승입니다. 이게 보면 급상승 기간에 다 레버리지 ETF로만 베팅을 했을 때 거의 이거는 묻지마 매수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모두 수익을 봤습니다. 굉장히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상승만 나오면 굉장히 안심하고 편한데 사실은 대부분 이런 상승이라도 급상승이보다는 완만 상승 이럴 경우 맞죠. 한번 완만 상승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완만 상승은 한번
여기 점선 연두색 원 기간으로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이 변곡점에서 보통 초기 상승일 경우가 많았죠.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양봉이 나올 때, 뭐 이때는 2014년 11월 달이었나요? 완만 상승을 나오는데 실제로는 주가는 급상승했습니다. 12월 달도 완만 상승 기간이 아주 폭등했네요. 이렇게 또 완만 상승 기간이 뭐 간간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렇게 완만 상승 기간이 있고 18년, 19년도에도 반짝할 때 완만 상승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달이었나? 2020년 5월부터 완만 상승이었네요. 이렇게 완만 상승을 갖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럼 완만 하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완만 하락도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2013년도 음봉일 때 완만 하락에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완만 상승, 완만 하락은 언제라도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음봉에 나왔다가 또 특히 아주 이때 제가 보여드렸죠. 2015년도 6월 달에 아주 변곡점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주가 예측 공식이 이렇게 완만 하락 구간을 이때도 변곡점을 정확히 맞췄네요. 2018년 2월 달에 이때 인버스로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었네요. 또 완만 하락, 이렇게 완만 하락 구간을 갖고 표시를 했습니다. 좀 더 쉬운 것은 급하락이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급하락 구간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안심하고 인버스를 써죠. 그냥 급하락 구간에 진짜 주가 대폭락이 일어났네요. 2015년도에 8월달 하고 12월 달에 아주 급하락권에 대폭락을 했습니다. 2016년 이때는 좀 급하락은 나오는데 실제 급하락은 안 했네요. 그리고 2018년도 4월 달에도 급하락이 나왔네요. 5월, 6월 모두 급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주가는 여지없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2018년도에 12월까지 아주 급하락 구간이 많았네요. 2019년도 급하락 구간이 또 나왔었고 2020년 1월 특히 아주 팬데믹 위기죠. 이때 아주 급하락이 2020년도 3월 달이죠. 이때 아주 그 급하락 인버스로서라고 아주 그 팬데믹 위기 폭락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주가 예측 공식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 예측 공식을 갖고 아까 급상승이나 완만 상승이 났을 때 레버리지 ETF를 갖고 그 매수를 하고 완만 하락이나 급하락이 나왔을 때 인버스 ETF를 갖고 그 매수를 한다. 이걸 갖고 한번 엑셀로 봐보고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엑셀 차트로 봐보겠습니다. 뭐 요때 이제 2014년 1월 달에 이렇게 완만 하락에 인버스로 베팅하다가 또 2014년 4월부터 레버리지로 하다가 2015년 1월 달에 다시 인버스 하다가 2월 달부터 레버리지 하다가 아까 변곡점이었죠. 2015년 6월 달에 인버스로 또 합니다. 또 2015년 10월 달에 이렇게 레버리지 하고 뭐 쭉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2020년을 또 봐볼까요? 1월 달에 인버스, 2월 달에 레버리지, 3월하고 4월은 인버스, 5월, 6월, 7월은 레버리지로 베팅합니다. 이걸 갖고 한번 차트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걸 갖고 그 아까 엑셀 그 형식을 갖고 이걸 갖고 그 주가 예측 종합을 해서 급상승은 뭐 이렇게 연두색 원, 완만 상승은 그 연두색 점선, 뭐 이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로 베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완만 하락과 급하락, 뭐 요거는 갖고 고동색 점선하고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기간은 인버스로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요 때는 뭐
레버리지로 하고, 뭐 이것도 다 레버리죠. 뭐 이때는 또 인버스로 이렇게 베팅을 해야 되겠죠. 2020년 뭐 7월달 현재는 레버리지로 이렇게 베팅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보니까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상세하게 한번 대응 방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중국 상해 CSI 300엔 ASHR을 갖고 대응을 한다. 뭐 이것은 그 한국 시장에서 뭐 삼성 레버리지 차이나 A50 선물 ETN, 뭐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또는 미국 시장에서 CHAU 뭐 중국 CSI 300, 200 레버리지 대응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럼 2014년부터 16년에 그 대응을 갖고 어떻게 했을까를 갖고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한번 구간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2014년 1월, 2월, 3월 인버스로 공략을 했죠. 아까 그 엑셀에 나온 공식대로 그 주가 예측 공식이 맞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때 레버리지 ETF 성공했죠. 이때 인버스 ETF를 사다가 주가가 하락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5월 달에는 레버리지 ETF로 바뀝니다. 아주 2015년 5월 달에 아주 이거 대박이었죠. 아주 이때 정확히 아주 인버스로 갖고 공략했습니다. 인버스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때는 레버리지. 또 이때도 인버스 대박이었네요. 또 이때 레버리지 하다가 이때부터는 뭐 상당히 주가가 그 일진일퇴를 하다가 결국은 2016년 12월 달에는 인버스로 끝났습니다. 그럼 2017년부터 19년 사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때도 변곡점을 갖고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한번 구간별로 나눠 보았습니다. 이때 2017년 1, 2, 3월 레버리지로 베팅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인버스로 베팅을 하다가 또 다시 레버리지로 베팅하네요. 또 2017년 말하고 2008년 1월까지 또 레버리지를 합니다. 2018년 2월부터 주가가 인버스로 베팅했네요. 이때 아주 인버스 대박이었네요. 거의 정확하게 주가 예측 공식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하다가 또 인버스 합니다. 또 레버리지 하고 인버스, 레버리지, 인버스, 또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2019년 또 잘 대응했네요. 결국 2017년부터 19년까지도 거의 무리 없이 대응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대응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이죠. 참고적으로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 위기로 한 주가 폭락이 왔었던 데입니다. 이때도 변곡점을 봐보겠습니다. 그 1월 달에 긴 음봉이 나왔었죠. 이때 인버스로 대응을 하고 2월 달에는 양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레버리지 ETF로 합니다. 3월 달에 팬데믹 위기였네요. 요때 아주 그 인버스로 대응을 하고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데 지금까지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2020년 4월 달에 요 양봉이 이때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레버리지 ETF로 대응을 했었는데 요때 유일하게 실패를 했었네요. 요게 그 지금 주가 예측 공식에서 실패한 유일한 이 사례가 2020년 4월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에 다시 레버리지 ETF, 5월, 6월, 7월 모두 레버리지 ETF로만 이렇게 공략하라고 이제 주가 공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드린 주가 예측 공식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월 양봉이면 플러스 1, 월 음봉이면 마이너스 1, 월 하이 캔들이면 플러스 1, 월 로우 캔들은 마이너스 1, 주 전환선이 상승하면 플러스 1, 주 전환선이 하락하면 마이너스 1, 월하
통화 가치의 월 양봉이 면 플러스 1, 월 음봉이면 마이너스 1, 이 8가지 지표를 차감하여 점수가 플러스가 나오면 급상승 또는 완만 상승이 돼서 레버리지 ETF로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수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그 완만 하락 또는 급하락이 되면 인버스 ETF로 이렇게 공략을 하는 이 주가 예측 공식이 아까 그 엑셀로 보여드리고 차트에 보였다시피 뭐 거의 10회가 제가 2020년 4월 한 달밖에 못 봤습니다. 나머지가 중국 주가 지수를 봤는데 모두 거의 다 맞았습니다. 현재 중국의 주가가 폭등을 했죠. 이 폭등이 현재 시점은 어떻게 했죠? 당연히 지금 급상승 아닙니까? 당연히 레버리지 ETF를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가 예측 공식에서 마이너스 나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ETF로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고 제가 한국도 적용해 봤는데, 한국은 완만 상승입니다. 한국도 레버리지 ETF입니다. 미국도 적용해 봤습니다. 미국도 완만 상승으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지금 2020년 7월에는 모두 레버리지 ETF로 공략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게 이제 시점이 지나가서 8월, 9월, 10월에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그때 가서 이 주가 예측 공식을 갖고 적용하면 내가 레버리지 ETF로 공략을 할지 인버스로 공략할지가 명확하게 이 공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한 주가 예측 공식 굉장히 빅픽처를 갖고 잘 나타낸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공식은 제가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과거에 부침이 굉장히 많은 이 과거 사례를 갖고 한번 역추적을 해서 이렇게 주가 예측 공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주가 예측 공식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많은 수익을 갖고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주가 예측 공식을 갖고 개발하고 너무나 기뻐서 앞으로 이 주가 예측 공식을 잘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 주가 예측 공식을 활용하여 많은 돈을 버시고 꼭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